네, 김현편입학원에서 생물사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우리 이번에 고려대학교 25년이었죠. 25년 12월 13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었고요. 일반 생명계열 학생들 편입시험, 지필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도 시험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제 시험장 분위기도 조금 보고, 그리고 이제 출제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년마다 시험 보고 있습니다만, 제일 좀 외워서 나오기 편해요. 문제수가 많진 않고 또 주관식이다 보니까 객관식 외울 때 정말 환장했거든요. 근데 주관식은 좀 외우기도 좀 편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문제 나왔어요 라는 것만 듣는 거랑 제가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보는 거랑 조금 복기의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년마다 가고 있는 중인데 올해 시험 봤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일단 내년을 준비한 학생들은 시험장 분위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서요. 그런 거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하나 분석해서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게 대 2027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라고 하는 게 대응한다라는 거거든요. 2027년 편입학생을 대응하기 위한 시험이니까 26년에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27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6년도에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던 건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 출제 유형이 일단 주관식 100%이기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관식이 총 9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출제 영역이다라고 하면 일반 생물학 전범위라고 나와 있게 되죠. 요 범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연대나 고대는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험 범위를 파악하는 게 좀 쉽습니다. 왜냐면 교재를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고대대 같은 경우에는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 3판이라고 하는데 쌤 포커스 뭔가요? 캠벨하고 다른 건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캠벨 교재는 현재 나와 있는 번역본 중에 제일 최근 판이 12판입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그거 기억하는 이유가 있지. 제가 이 학원 아니고 딴 타사에서 그거 전 강의를 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거 다 찍었던 기억이 있어서 2018년에 나왔던 그 12판 캠벨은 제가 정독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끝까지 읽어본 책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그 강의가 얼마 안 가서 쓸모가 없을 줄 알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판수가 바뀌는 게 한 3, 4년 간격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저 12판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오래 가고 있는 중이죠. 2018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6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새로운 에디션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건데 아마 여러 가지 시류적인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가 전환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책 나왔던 시기만 하더라도 일단 책은 책대로 의미가 있었던 건데 요즘 사실 우리 학생들도 제가 교재를 책으로 내긴 냅니다만 그거 제일 먼저 받으면은 그 PDF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로 수업 자료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책을 그냥 종이책으로 내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어떤 미디어의 전환적인 관점에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에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13판 나오는 순간에 판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해년마다 새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중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빨리 편입 끝내시는 게 그나마 조금 부담을 주는 방법. 근데 포커스는 뭐냐? 그 원본 교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캠벨 12판이다 라고 하는 게 2000페이지 분량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4000페이지 분량 되는 거고요. 제가 전단원 촬영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1년 반 걸렸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찍긴 했지만 1년 반 동안 계속 촬영만 한 거지. 그게 한 150강 됩니다. 다 찍은 거. 그래서 워낙에 분량이 많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요약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나중에 느끼신 것 같아요. 이게 라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캠벨 교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8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2판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8판 때는 포커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캠벨 교재 공부할 거면 그거 두꺼운 거 봤어야 됐던 건데 대신 함정이 있지. 그때는 캠벨이 한 권이었다고 3000페이지 하나.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늘다 보니까 두 권으로 나눠지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요약본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포커스 1판부터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세 번째 판까지 에디션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같은 책인 겁니다. 그래서 연대랑 고대가 책은 다른 걸 얘기하지만 같은 책이 시험 범위야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거기 이제 일반 생물학 교재인 건데,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관식 7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 경향 분석해드릴 때 고대가 작정을 했다. 미출제 분야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주관식 7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앞에 2문항은 독립문항이었습니다. 독립문항이라 함은 꼬맹이가 없어요. 그냥 1번 문제 답 하나 이렇게 되는 그게 독립문항인 건데 그럼 봐봐. 7문항이지. 앞에 2문항이 독립문항이지. 그럼 소문항에 붙을 수 있는 게 5개인데 그 5개 중에서 마지막 7번 문항이 빈칸 채우기에 11칸을 넣습니다. 그 빈칸 채우기에서 미출제분을 다 커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출제 분야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전략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출제 분야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난 유전 문제가 안 나올 줄 몰랐지. 유전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유전 문제는 안 나왔고 사실 식물 생태 분류 진화는 우리가 내심 바라는 분야인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긴 하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분야가 안 나온 건 맞는 거고 대신에 올해 미출제 분야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따가 경향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안 내도 난이도가 충분해 그래서 안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분야는 출제가 안 됐던 부분 그럼 나머지 이제 분야는 출제가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고려대학교 시험장 얘기는 제가 그 슬라이드에 안 넣어놨는데요. 올해 고려대학교가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3파트가 있었어가지고 그 12월 13일 하루에 시험이 3세트가 있었어요. 8시 팀이 하나 있었고 11시 팀, 11시 팀이 인문계였나 뭐 사회 논술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 자연계가 2시 40분까지 입시 완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학생들에게 아쉬운 건 이제 시험장 들어가는 문 앞에 학교 교문 앞에 저희도 후문 쪽에 주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험 보는 거기가 바로 앞이거든. 후문 바로 앞이어가지고.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응원 나오신 분들 막판까지 계속 계시거든요. 저는 시험장을 가야 되고 올해 또 고대 시험 보는 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같은 날 시험이 3세트가 있다 보니까 2시 40분까지 입시를 완료인데 2시까지는 입시를 아예 못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2시부터 입실 가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2시 이전에 온 친구들은 그러니까 운동장에 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사실 이거 내가 나중에 유튜브 쓰려고 찍어왔는데 그 우산 쓴 우산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지. 운동장에 한 3줄 정도 쫙 서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서 수험생들 앞에서 제가 할 짓은 아닙니다만 슬쩍 사진 조금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쫙 운동장에 서 있다가 2시 땡 하는 순간에 이제 입실이 시작이 되고요. 심지어 그 줄이 어디까지 오냐면 제가 뒷문이 원당교육관인가? 뭐 아무튼 그 시험 보는 건물이 있거든요. 되게 가까워요. 그 줄이 후문까지 나올 정도로 줄이 길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산이 있다 보니 공간이 좀 많이 먹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응원하고 있다가 어머 여기까지 나오네 막 이러면서 응원 거기 줄 서 있는 우리 학생들 보고 막 응원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입실 완료고요. 30분 뒤에 이제 시험이 시작을 하는데 2시 40분까지 완료긴 한데 감독관분들이 먼저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연고대가 보안에 대한 엄격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한 2시 20분부터 들어와 계시고요. 2시 40분부터는 화장실도 사실 이제 금속 탐지기 해야 갈 수 있다라고 제약을 걸기 때문에 화장실 그 전에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40분부터 이제 학생들이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소제품 제출이 시작이 됩니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앞뒤로 된다 뭐 이런 거 하게 되고요. 핸드폰 끄고 패드 끄고 중간에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그럼 그 친구 퇴실이에요. 그냥 꺼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이 엄청 엄격하고 고대 시계 안 걸어줍니다. 앞뒤 쪽에 시계 없고요. 그래서 학생들 보통 아날로그 시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편입시험장은 이게 이제 정석이 된 것 같은데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금속 탐지기는 거쳐 가셔야 되는 거고 복도에 다 이제 그 중간중간 계시는 감독관분들이 오라고 하면 오시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갑니다. 화장실 갈 새가 없어요. 그래서 장치를 걸어놓긴 했으나 간 사람 보지 못했다. 시험 시간 내내 못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좀 엄격하다라고 하는 게 마실 수 있는 음료 텀블러 금지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뚜껑이 있는 음료만 가능한데 그것도 라벨 있는 건 라벨 다 떼고 감독관 확인 받고 핫팩 금지, 귀마개 금지, 모자 확인 받으셔야 되고요. 이 외에 별도에 필요한 거 다 확인 받으셔야 되고 책상 위에는 연필, 검은색 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못 쓰십니다. 일단 저는 고사장에 그랬었거든요. 수정테이프 못 쓰게 돼 있어요. 주관식인데 뭐 수정테이프 해가지고 못 쓰게 돼 있고
시험장 그 책상 위에는 수험표, 신분증, 그 다음에 필기구 나 필요한 거. 근데 성태 필요 없어서 넣어야 되는 거고, 지우개 샵도 검은색 펜. 필요하면 사인펜 정도. 그렇게 딱 필기구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없게 만든다. 수험표 걷어갑니다, 중간에. 그래서 수험표에다가, 나 같은 사람 힘들어 죽겠어. 나 진짜 생으로 머리를 외우고 온 거예요, 진짜로 이거. 저희가 복귀한 문제 있잖아요. 나 진짜 생으로 외웠다고. 그래갖고, 그 복귀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출제하시는 문항들이 있고, 아니야, 이 얘기는 내가 수업할 때 얘기해줄게. 문항들이 있고 이제 출제하시면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염두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인데 나 같은 사람 막는 목적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적어갈 수 있는 모든 거 다 금지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생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외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복귀는 했고요. 그래서 시험장 보안이 좀 엄격하다 보니까 시험장 갔다가 나온 친구들이 아니 시험도 시험인데 보안 때문에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약간 이런 말도 해요. 저는 심지어 그때 시험장에서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뭐라고 이제 문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집에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라고 할 것까지는 뭐야? 이랬었는데 굉장히 엄하게 보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나. 근데 뭐 우리 학생들 다 시험장 가서 열심히 풀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내가 꼴릴 게 없으면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할 거만 열심히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신원 확인하고 수험표 가져가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수험표 다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험 시간은 우리는 생명계열, 저 생명공학부로 봤거든요. 그래서 50분 먼저 생물 시험 보고 중간에 10분이 있는데 그 10분이 쉬는 시간이 아니고 시험지 회수하고 화학시험지 주는 시간이 10분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실은 어땠냐면 감독관 분이 패드 시계를 펴놓으신 것 같고 이 시계를 중심으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2시 40분까지 입실이고 3시 10분에 시험 시작입니다. 50분 시험 보면 4시죠. 10분간 교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4시 10분에 이제 화학시험 시작 50분, 전체 시험 5시에 끝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감독관 분이 시험지를 회수하시고 화학시험지를 배부하시는 게 조금 늦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어떻게 하셨냐면 화학시험지가 나갔고 4시 10분에 원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각이 4시 11분 40초다. 그래서 20초간 대기한 다음에 4시 12분에 화학시험 시작할 거고 그래서 우리 시험장은 5시 2분 종료다. 이 정도까지 시간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꽤 엄격하게 시험을 보안이나 내지는 시험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50분, 10분, 50분 총 110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해서 5시에 종료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있던 사건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과도하게 사람들이 밀려서 좀 안전사고 같은 것도 예방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시험장 분위기가 사실 저 입장에서는 사실 나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 보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더라고. 그래갖고 진짜 시험 보다가 숨 막혀 죽겠네. 약간 이 정도 보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준비만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준비하는 30분 정도는 우리 학생들 소지품검사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거 제출 제일 먼저 하고 한 2, 30분 정도를 손에 아무것도 쥐면 안 되고 뭐 저 막판까지 보고 싶은 쪽지가 있는데요. 안 돼요. 허용이 안 되세요. 그거 쥐고 있으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는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약간 외웠던 거 자꾸 되뇌이시고 그런 거 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셨어요. 그랬을 때 올해 문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티저를 수습을 하도록 하죠. 문제가 미출제 문화가 있었지만 고려대는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변별력은 있었어요. 기출된 문항들이 원래 이제 과거에는 연고대 편입 문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경향 분석을 매년 합니다만 솔직히 말합시다.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순 지식 문항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반복만 시켜줘. 그거밖에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나중에 연대 거 보시겠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따 제가 분석해 드리시겠지만 단순 지식 문항이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딱 쓰면 되는 문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향성이 바뀌어서 단순 지식 문항은 많이 줄었고 하다못해 광합성 문제가 나왔어. 우리 수업 중에 봤던 그 그림이 나왔어. 근데 숫자가 조금 달라. 그리고 화살표가 조금 이상해. 그리고 고대에서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박스 안에 막 단어 몇 개 넣어놓고서 이 중에 필요한 거 골라라. 아니 인간적으로 10개 정도가 인간적이지 않아? 나 그거 외우느라 좋을 뻔했는데 24개가 들어가 있어요. 박스 안에. 나 그거 외워왔다고. 그 24개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거 써라 라고 하는 문항이 광합성 문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아는 걸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숫자가 왜 다르다고 말을 하느냐면 들어가는 CO2가 3개예요. 우리 교재는 6개 나와 있잖아요. 근데 CO2 개수가 3개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이거를 바꾸어서 써야 되는 문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적용을 한다라거나 내지는 그래프 보셔야 되는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문제 내지는 주제만 말씀드리면 이따 나올 건데 크리스퍼 카스나인 나왔습니다. 내가 분명히 수업할 때 얘기해서 내가 느낌이 있다. 약간 요거 올해 조금 느낌 온다라고 했던 거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고대 시험 보러 갔을 때 우리 고사장 안에 현장 학생이 내 바로 앞자리였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일단 내가 학생들한테는 시험장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인 척 해라. 그래서 이제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전 좀 걱정을 했었던 게 이 친구가 좀 멘탈이 약한 친구여서 내가 뒤에 이렇게 장승처럼 있으면 좀 겁내지 않을까 했는데 딱 시험 끝나자마자 딱 일어나면서 쌤 크리스퍼가 나왔어요 이러더라고. 제가 수업할 때 그게 썼거든요. 올해 느낌 좀 있다라고 했던 게 딱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퍼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단순 지식 문항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그거를 좀 응용했어야 하는 문항이 나왔던 거고요. 또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항목별 정리 문항이 뭐냐라고 하는 거. 확실한 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유형 생각하고 왔던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작년에 저랑 준비했던 친구들이 안타깝게 작년에 결과가 안 좋아서 워낙에 튀어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본 친구들도 있었었는데 이 친구들도 보고 나와서 차라리 어려운 게 낫네요. 저한테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어려웠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 문항 구성 한번 볼게요. 자, 주관식이 100%. 올해 고대 특징은 원래도 고대는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올해 좀 더 부족했어요. 체감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전년도가 문항이 7문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올해 9문항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2문항이 늘어서 그렇군요. 근데 2문항의 문제는 아니고요. 9문항인데 그중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1개당 질문 1개로 할 수 있는 거는 총 3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답안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빗셀 성숙할 때 유전자 재조립하죠. 그거 왜 필요하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 같은, 그쵸? 그런 문항이 독립문항으로 3문항. 솔직히 말하면 그거 쓰고 싶은 말 다 쓸 거면 5분 걸려야 돼. 그렇지 않아? 어차피 생물에 주어지는 거 50분밖에 없고 문제 9문항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한 문제당 5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문제 솔직히 빗셀에서 재조립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도 상관없는 건데 그거 누가 점수 주냐, 그잖아요? 그럼 최대한 점수를 얻을 수 있게 잘 쓰려고 하면은 그거 그래도 2, 3분은 걸리는 건데 그게 독립문항 한 문항이었던 거고 소문항이 있는 거는 그런 걸 여러 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시간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문항 3개, 나머지 6문항 이제 소문항이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소문항까지 포함을 하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독립문항 3개 뺀다고 하면 전체 문항이 한 17개인데 이 중에 독립문항 3개 빼면 14개 정도의 소문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진짜 경악스러운 게 소소문항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그 17개의 소문항 중에서 1번 문제가 생화학 문제인데 박스 안에 우리 생화학 할 때 배웠던 작용기가 한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번의 1-1 문제가 그 작용기 이름 써라. 그게 빈칸 7개. 그리고 그게 거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2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거 3개 써라 해가지고 1번에 소문항이 2개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채워야 되는 빈칸이 10개인 거예요. 근데 그 10개짜리 빈칸 채우는 게 한 3문항 나왔고 빈칸 채우기 5칸이 9번 문제에 나왔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채워야 되는 빈칸이 35개인 거야. 이거 진짜 오래 걸리는 문제인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17문항 안에 소소문항이 35문항, 빈칸 채우기 35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환장하지. 시험 시간 50분인데 그러면 1분당 잡아도 지금 35분인데 거기다 서술형 문제 아까 5분짜리 그거 3개 있었고 무조건 부족해요. 시간 무조건 부족해.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답안 작성할 때 왜 이렇게 쫄리지 했을 건데 당연히 쫄렸을 겁니다. 그리고 쓰고 싶은 말을 충분히 쓰는 게 힘들었을 시간이기 때문에 고대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일단 시험지를 받는 순간 아는 거 무조건 쓴다. 2번 볼 시간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해하는 거 보도록 하죠.
분석을 소문항 기준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1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소문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화학 문제가 나왔는데 1-1번이 이제 그 작용기 중에서 7개 이름 쓰는 거, 그거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되시는 거고, 1번에 2번이 이제 그 밑에 뭐 문장이 있었어. 거기 문장에 이제 반응성 관련 문장이 나오는데 거기 채우는 게 8, 90, 그거 3개 채우는 게 개념응용 문제. 그래서 주관식 문항이긴 하지만 단순지식 문제와 개념응용 문제 갈라질 수 있을 거고요. 독립문항이라고 했던 게 2, 3, 4번 세 문제인데 요거 4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빗셀 성숙과정 물어봤던 그 문제였던 거고 3번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광합성 문제였어가지고 그것도 빈칸 채우기 10문제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빠진 분야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유전학, 식생분쟁 빼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17문제가 충분히 나왔는데 분야로 보시면 동물생리학 많이 몰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조금 독특했던 패턴이었던 건데 원래 고대가 동물생리 문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올해 동물생리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온 편이고 그리고 유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일반 생명 계열이기 때문에 단순지식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거 4번 문제 단순지식인데 그냥 단순지식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어요. 잠깐만 저게 지금 세포학에 들어가 있잖아. 죄송해요. 3번이 그거다. 3번이 그 빗셀 성숙이고 4번이 광합성이네.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구나. 그래서 동물생리학 이 3번 이거 그냥 서술 아니고 그 면역 과정의 빗셀 성숙 과정에서 그거 왜 해야 되는지 그거 묻는 고서술형인 거고 요게 이제 광합성 관련해가지고 빈칸 10개 채우던 그 문제였던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2번 문항은 여기 좀 들어가 있는데 호흡에서 우리 배웠던 거 산소 해독선 있죠? 그거 문제 나왔던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보호 효과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조금 특이했던 거는 동물생리학 쪽에 좀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도 이제 그 다음으로 많았고 단순지식 문항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전체 17문제 소문항을 생각을 하시면 이 뒤쪽 문항들도 조금 출제가 된 게 독특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표로 도식화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영역을 나누는 건 자기들이 뭔지 알겠지. 그래도 편입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면 생물학 분야는 총 9개 있다. 뭐 이런 건 알 거고. 그거 모르겠으면 내 커리 영상 보고요. 거기서 내가 얘기해 줄 거니까. 그래서 총 9개 분야 중에서 큼직하게 4가지 분야에서 나왔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편의상 나눠 놓은 거라서 단순지식 문제라거나 개념 응용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단순지식 문제 이런 거예요. 자,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미오신 머리의 기능을 설명하셔. 요거 이제 한 줄로 정리되는 거. 요거 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 근데 이것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냐? 이거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는 없어서 이게 그런 말을 해요. 출제한 그 문제 출제가 짧아지면 시험을 보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길어지면 수험생은 편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 미오신 머리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 짧게 얘기하자면 근수축 과정에 가교 형성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 그 과정에 ATP 분해한다, 뭐 액틴과 결합한다 이거 다 언급해야 되고 뭐 활주설도 언급 들어갔어야 했을 거고 그거 다 언급할 거다라고 하면 요것도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서술형 100%는 답안지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으로 그 문장구들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분 만에 안 끝나요. 그래서 요렇게 근데 어찌됐거나 요거는 캠벨 교재 보면 답 나와요. 그래서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순지식으로 이제 분리해드렸습니다. 근데 개념 응용 문항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크리스퍼 카스나인. 앞에 막 설명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뒤에서 결국 물어보게 되는 거는 크리스퍼 카스나인에 사용되는 작은 RNA가 뭐냐. 일단 답변 하나, sgRNA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능 설명해 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 응용이 되는 이유는 크리스퍼 카스나인 자체가 일반 생명 개념 하나만 갖고 접근이 안 되시는 거죠. 뭐 바이러스에 침투받은 세균의 방어 시스템인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유전자 가위도 언급해야 되는 거고 기능 얘기할 거면 특히 이제 그 유전자의 특이성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말도 해야 되는 거고 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 응용 쪽으로 볼 수 있는 거. 근데 크리스퍼 카스나인은 어쨌든 맞췄대 나올 것 같았더라고 보일 게 아니라 요즘에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뭐 나올 법한 문제고 작년에는 의학대 쪽에 엄청 나왔던 주제였기 때문에 나온 게 이상하진 않은 주제인 거고요. 그래서 요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된 유형으로 보신다고 하면 대다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단순지식 문항이니까 답변 빨리 끝나겠네 라고 생각하실 건 아닌 거예요. 단순지식 문항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요게 이제 빈칸 10개 동물생리학 중에 8-2번 요거 빈칸 10개 그리고
1-1번 요거 빈칸 7개, 3개 여기서 한 30개 먹는 거고 나머지 5개가 이제 9-3번으로 흩어져 있는 거. 요게 이제 마지막. 그래서 사실 이게 출제가 그렇게 아주 쉽게 끝나는 문항들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항목별 서술하고 비교대조 뭔지 이거 좀 궁금하시죠? 항목별 서술 요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는데 요 개념에 해당하는 게 몇 가지 있다. 요거 정리하고 각각에 대해 써라. 라고 하면 요거는 사실 캠벨 교재에는 도표화는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우리 수업 직전에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막판에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봐라 해가지고 막 도표로 여기서 번호 붙어있죠. 저기 한번 도표로 한 25개 있던 자료를 그냥 막 뿌렸어요. 지금도 공지사항감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막 앞두고 마지막에 표로 한번 정리해볼래? 라고 하는 거 한번 좀 훑어보셨던 분들은 꽤 도움이 됐었을 부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답변을 하는데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하면 되라고 하면 답변만 하면 되는 건데 항목별 서술이야. 그나마 얘는 3가지 중에 2개만 써 라고 얘기했지만 연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개 써야 되는 거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지 를 정리하는 거는 일반 서술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른 유형으로 하나 분류해 드렸고요. 비교대조 문항, 이거 나 약간 꼼수 쓴 건데 요 밑에 사실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빠른 연축 섬유하고 느린 연축 섬유 이거 사실 제가 알짜엔즈 때 우리 학생들 문제풀이 해주면서 우리는 이거 빠른 연축 섬유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2개로 나눠가지고 봤었던 거잖아요. 그거 타입 1, 2 다 나왔습니다. 그거 도표로 정리할 수 있게. 요게 빈칸 채우기 10문제. 근데 표 안 넣어드렸어요. 나중에 수업할 때 풀어주려고 그래가지고 비교대조 문항으로 지금 골격근 문제 냈는데 요것만 나온 거 아니고요. 다른, 잠깐만, 고대잖아. 고대면은 비교대조 문항 요거 하나 나오긴 했던 건데, 요거 비교대조 표도 제가 아마 막판에 정리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대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 특히 주관식을 유형으로 본다라고 하면 같은 맥락으로 묶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비교한다, 내지는 대조한다, 요런 것들을 도표화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문항들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건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더 부족했어요. 작년보다 훨씬 부족했습니다. 올해 아마 사실 학생들 중에서 마지막 문제 빈칸 5개는 검토 못하고 낸 친구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 엄청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쫄리면 학생들이 부담감이 엄청 생겨요. 그래가지고 되게 내가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 다 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시험장에. 그리고 화학시험 문제는 제가 미안해 솔직히 얘기하면 나 생물 외웠던 거 복귀하느라고 화학시험 시간 동안 나 계속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 머릿속에 있는 거.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화학시험도 막 아주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이든 생물이든 둘 다 일단 시간은 절대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시간 압박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왜 모의고사 제가 준비해 드릴 때 학생들이 제출하는 답안지들 중에서 제가 항상 체크하라고 하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디까지 풀어 체크를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타임어택의 주관식을 대비하는 방법인 겁니다. 3, 4월까지는 친구들이 뭐 주관식 3문항을 40분 만에 풀어라고 주면 마지막 소문항 1개도 못했어요.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9월, 10월쯤 되면 어찌됐건 시간을 다 쓰긴 쓰시더라고요. 그거 훈련이 좀 필요한데 단기간에 그건 안 되세요. 그래도 좀 장기간으로 자꾸 꾸준히 연습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문항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 문항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염두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지식 문항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지식 문항을 대비할 필요가 없어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제가 말했던 방향이 이제서야 조금 맞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물학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방대하긴 한데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학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튼 지식의 내용이 막 이제는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이 이제 1953년도에 DNA 구도 밝혀지고 1900년대,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 한 50년 정도 그때가 격동의 시기였거든요. 진짜 막 어제까지 맞던 게 오늘은 틀리고 이랬던 시기였었던 건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막 변화무쌍한 건 아니라서 공부할 분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그거를 탈피하고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단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적용 문항을 내는 게 그 다음 방법인 건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연고대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연고대 친구들도 문제 엄청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지 조금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고대나 연대도 아마 앞으로 이쪽으로 아마 유형이 가는 게 적합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지식 문항 비율이 줄었다라고 단순 지식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베이스야. 이걸 베이스로 해서 대신 여러분이 할 일이 조금 많아진 거죠. 예전에는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3월부터 6월까지 한번 훑었니? 그럼 7, 8월 다시 한번 훑어볼까? 9월, 10월 또 훑어볼까? 11, 10월 또 훑어볼까? 제가 반복해주는 것만도 한 4번. 근데 본인이 연습하면 또 한 2-3번 더. 그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한 7번 훑어보고 갈까? 요게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 개념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 풀어보셔야 되세요. 문제 적용 어떻게 하는지를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쌤, 저는 고대 시험 볼 거라 주관식만 연습하면 되는데 객관식 문제 풀 필요 있나요? 풀 필요 있습니다. 객관식이 풀려야 주관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주관식을 풀려고 하잖아. 펜대가 안 나가. 그래서 일단 펜대가 나가게 하려면 객관식 답안지를 보면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문장들을 보시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 문장들이 내 문장의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객관식 문항들을 보셔야 돼요. 그걸 기반으로 요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구나. 이게 또 생물학 분야에서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객관식 문항으로 파악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적으로 푸는 문항수가 늘어나셔야 된다는 거. 우리 연고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랑 기본 이론부터 하시게 되면은 워크북이 한 700문제, 식생문제는 700, 그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에 500제 문제풀이하고 1500제 드릴 그거 2000문제, 막판에 이제 실전 기출문제 한 500문제 풀고 시그니처 모의고 한 300문제 이렇게 되니까 그거 한 3, 4,000문제 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 문제풀이 정도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응용이나 비교대조 문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필요한 단어를 일단 제일 먼저 키워드 잡고 그걸 중심으로 서술하는 걸 대비하셔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고려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어요. 반복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 베이스 잡으시고 그걸 토대로 자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요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셔야 되고 정리할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는 제가 원액이랑 진액 번역 게시만 가지고 표로 정리해 드린 건데 요거 앞뒤로 번역 게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형질 발현 자체를 비교한 표도 제가 드렸었고요. 전사만 비교한 표도 드렸었고요. 다양한 비교표를 드렸었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도표화시켜 정리해 보시는 훈련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 답변을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요 개념을 묻는 문제면 이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요걸 중심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꼼꼼히 하셔야지만 고려대학교는 짧은 시간에 쫄리지 않고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막막한 느낌이 드시죠? 작년 문제풀이 출제 경향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이거 토대로 해서 학습 계획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이었죠. 이제 해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 건데요. 12월 2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생명계열 학생들 지필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었고요. 10시, 오전 10시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아침부터 이제 학교로 출발을 해서 시험을 응시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앞에서 학생들 들어가는 것 좀 응원을 좀 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시험이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지원생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연고대 학생들 지도해보면 그 뭔가 연대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연대를 엄청 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리고 아니면 연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인문계열이 오전에 하고 자연계 오후에 하고 이런 식인데 연대에는 동시에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10시가 시험 시작인데 9시에 입실 완료하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보통 30분 전 입실 완료거든요. 근데 1시간 전 입실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응원을 하러 가는데 8시부터 학생들이 막 이제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지도했던 친구들 좀 보고 막 손도 잡아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고 얼굴을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일단 그 넓은 그놈 교문 마주치기 힘든 그놈 교문 나 그 앞에서 얼쩡대다가 보안 요원한테 몇 번 잔소리 듣고 비키시라고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학생들 좀 보고 오래오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시험장을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8시 반 정도에 교문을 떴죠. 그런데다가 제가 작년까지는 자연계가 공학관, 연대 아시나요? 공학관이 이렇게 정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공학관 쪽이어가지고 막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한 8시 40분? 그때까지 버티다가 막 뛰어들어갔는데, 아, 올해 시험장 운이 없어갖고 제일 깊은 곳에, 와, 나는 거기 건물인지 몰랐네. 제일 그 독수리 따라 쭉 가면 그 안쪽에 진짜 걸어서 20분 걸리더라고요. 거기가 걸리는 바람에 허겁지겁 가느라고 우리 학생들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제일 몰리는 시간대가 8시 반 이후 시간대인 거 제가 알고 있어서 공학관 볼 땐 제가 45분까지 버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막 뛰어 들어갔는데, 아, 올해 30분까지 못 봤어요. 저 진짜 많이 못 보고 들어간 친구도 많은데.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다 같이 시험 보다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보안 분위기가 조금 삼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요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을 연고대 준비하려고 하시는 걸 테니까, 시험 범위가 그래도 일반 생명계열은 조금 양심적이죠. 왜냐면 딱 이렇게 시험 범위 책을 준단 말입니다. 연대는 캠벨 생명과학 12판, 요게 지금 표지만 나와 있는데 요게 두께로 보신다고 하면 2000페이지 그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옛날부터 에디션만 바꿔가지고 일반 생물학 내용을 정리하고 있던 책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요게 이제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학습한 학생들을 위해서 요약본으로 나온 게 포커스. 요건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시험 범위라고 잡아주고 있는 거. 결과적으로 같은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편입 준비할 때 학생들이 쌤 연대는 이거고 고대는 이건데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같은 책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3월까지는 저는 책을 사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3월 정도, 3, 4, 5월까지는 어차피 볼 거면은 원본 사라 12판을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게 분량상 요거 한 100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막 7, 8월 넘어가서 온 친구가 저 그래도 교재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 그럼 그때는 저는 요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포커스가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데, 포커스와 캠벨의 차이는 여기 있는 그 그림자를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연결하는 어떤 내용과 내용을 연결하는 사례라거나 이런 걸 싹 다 빼고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요놈이다 보니까 크게 나쁠 건 없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내용과 내용 사이 연결이 조금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참고해서 볼 거면은 요거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꼭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안 사고도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참고용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대치 준비한 친구들은 요거, 고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게 시험 범위로 잡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요거 있는 친구들은 굳이 살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시험장 관련해가지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10시에 시험 시작할 건데 9시에 입시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조금 시간을 많이 먹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학교들은 9시 반까지 입실이야 라고 하면 그 30분부터 감독관분이 엄청 바쁘세요. 그때부터 안내사항 안내해야 되고 또 거들 거 걷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갈 거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쁘신데, 연대는 약간 9시에 맞춰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반에 한 15분 동안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순간이 와요. 왜냐면은 내버려 둬 공부하게. 근데 화장실 갈 때도 그때까지는 터치도 안 해요. 근탐기도 안 돌리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는 금쪽 같은 시간 중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들 텐데, 그 생각이 가장 피크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 거냐면 9시 입실하고 9시 반에 이제 소집품 제출을 해요.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건 대한민국에서 하는 얘기인 거니까 작년인가요? 그 왜 수시, 우리 편입 말고 수시 쪽에서 약간 그 보안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자리마다 요만한 종이 봉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거 핸드폰 넣는 용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지품 제출 안내를 9시 반 정도에 하세요. 일단은 9시 15분 정도에 감독관이 안내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 전자기기 뭐뭐뭐 안 되고, 음료도 고대랑 똑같아요. 텀블러 안 되고, 이제 그 뭐죠, 라벨 없는 투명한 물통에 있는 물만 인정한다. 뚜껑이 있어야 한다. 뭐 요 정도. 필기구도 연대 같은 경우는 수정 테이프를 허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있던 고사장은 그랬습니다. 이게 약간 감독관보다는 좀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고사장은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두 분이 들어오신 고사장이었던 건데, 수정 테이프는 여기는 쓰게 해줬어요. 그래서 수정 테이프, 뭐 지우개, 연필, 검은 색깔, 연대가 특이적으로 펜 색깔에 좀 제약을 뒀는데,
검은색 혹은 파란색 그쪽 계통. 그리고 이제 이건 연고대 공통인 건데 주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아마 그 사건이 있었나 봐. 주관식을 작성을 하다가 아마 뭔가 감독관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커넥션이 있는 팀에서 3번 문제에서 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내 건 줄 알아. 뭐 약간 이런 시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써도 상관은 없다. 연필도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잡았어. 까만 펜, 파란 펜 잡았다. 끝까지 그걸로 하셔야 돼요. 마킹도 그걸로 하시고 주가식도 그걸로 하시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내사항들이 9시 15분에 나오고 9시 반 되면은 이제 소지품 다 정리해서 패드 끄고 이어폰 안 됨 가방에 넣고 그래서 앞쪽 팀은 앞쪽에 뒤쪽 팀은 뒤쪽에 가방 모아라. 그렇게 하는 게 9시 반.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이제 40분. 45분부터는 이제 화장실 가시면 금탐비 하셔야 됩니다. 안내가 45분. 50분 되면 이제 답안 작성지 나갑니다.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분 남은 시점에서 문제지 배치해 주시고 열세면 딱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30분 전부터는 학습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30분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했던 거 좀 되뇌이셔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특이사항은 딱히 없고 감독관 분들이 의학대는 잘 안 돌아다니시거든요. 그게 아마 항해가 들어오나 봐요. 시험 보는데 자꾸 감독가 왔다 갔다 해서 신경 썼다 여기 좀 있나 봐. 근데 연고대는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속 근데 그도 그럴 것 같은 게 아시잖아요. 여기 시험 시간 3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딱 시작하는 순간에 학생 책상에는 화학 답안지, 생물 답안지, 연습지, 그 다음에 화학 문제지, 생물 문제지 5권의 종이를 가지고 내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에 엄청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나처럼 약간 불순하게 들어가지고 문제를 좀 외워가겠다라고 온 사람들 되게 난감합니다. 근데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다 외워 나와가지고 저는 복귀를 했고 그래서 감독 시험 보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하시는 감독관들 신경이 좀 쓰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대나 고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시험 답안 작성하시고 시험 보는 중간에 인적사항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로 쪽에다가 수험표랑 신분증 놔주시게 되면 이제 감독관분이 쭉 순서대로 보시면서 감독관 사인하시고 수험표 가져가시고 그래서 수험표는 회수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내 책상에는 이제 내 신분증하고 필기구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시험에만 열중하면 돼요. 별다른 거 다른 거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너무 떨지 마시고 그냥 그들이 뭔가 시험이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약간 엄중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뭐 나만 평온하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위기는 그러하고 그러한 분위기 내에서 내가 이제 받는 시험지는 어떤 거냐. 생물 시험지 얘기해 볼게요. 연대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미출제 분야가 생겨요. 이거는 사실 문항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50문제 시스템일 때도 생태랑 진화 쪽 문제를 많이 안 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매년 미출제 분화가 되는데 그 전년도랑 달랐던 거는 그 전년도에는 생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생태 진화, 그 다음에 분류, 이게 그대로 이제 미출제 남았던 거고 식물이 그 전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2-3문제는 나왔는데 올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문제에서 확신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식물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이게 약간 농생대 이쪽 계통의 분야 한 분 계세요. 그 연대에서 지금 거의 한 5년 연속으로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와, 그거 올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확실히 한 분이 계셔. 내가 이걸 확신했던 부분 무슨 문제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출제 영역 중에는 이 부분이 이제 미출제가 있었고, 근데 연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영향가를 느끼시려면 아마 전년도 거 제가 연대 거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분석해보시면 지금 저랑 분위기가 조금 다르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작년에는 솔직히 내가 경향 분석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일단 작년까지도 그랬고 내가 올해 시험 보기 전까지도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대가 문제 출제 유형이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문항 각 3점, 객관식 20문항 각 3점, 그 다음에 주관식 8문항 각 5점, 이렇게 하면 딱 100점 맞죠? 요 시스템으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년 연속이면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전까지는 계속 50문항 시스템이었다가 첫 번째 해에 바뀌었을 땐 제가
내년은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보자라고 했었고, 두 번째 나왔을 때에도 제가 2년은 일탈일 수 있어라고 했지만 3년째 이 상태면은 이거는 트렌드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연대는 이제 객관식 20문항에 주관식 8문항으로 배점의 약간 용이성을 높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있죠, 의대. 거기는 예전부터 이 시스템이었어요. 객관식 20문항에 주관식 8문항. 그게 아마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항은 고정이 된 것 같고, 20문항 객관식 예외 없습니다. 20문항 전부 다 합답형 보기 박스 안에 보기 많지도 않아 기억, 니은, 디귿 많아봤자 리을 정도인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내지는 틀린 것만 고른 것은 요거 조심하실 거. 그래서 합답형 문항으로 객관식은 나올 건데 이제 뭐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제가 작년에 경향 분석 해드릴 때 문제가 너무 쉬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 화를 냈어요.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우리 공부한 친구들이 빛을 못 보는데 변별력이 안 나오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냈는데, 올해 그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변별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른 학교들은 사실 문항별로 이제 배점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는 3점짜리 통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쉽다. 요거는 무조건 맞추겠다. 우리 수업 들었던 친구 무조건 맞추겠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한 4문항 정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 생물학 내용은 알고 있으면 맞추겠다. 라고 하는 건 4문항 정도. 그게 단순지식 문항. 그런데 문제는 그 4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그럼 쌤 수업 듣고 부족하다는 거나 그게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는 개념 설명해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리잖아요. 문제 적용이 가능하셔야지 해결한 문항들이 나머지 16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주관식도 요번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로 3시간 정도 줬었는데, 작년에는 화학도 조금 평이한 편이었어가지고 약간 1시간 반 지난 시점에서 애들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한 2시간 될 때까지는 시험장 분위기가 조금 치열했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성급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조금 난이도 올라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분명히 내년에는 작년보다 어려워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작년에 제 예언이었던 거고, 한 3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아무리 편입 문제라고 하더라도 단순 지식 문항이 이제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더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아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제 피트 문항이 이제 원래 피트는 기본적으로 추론 능력을 보는 거기는 한데 거기에서 뭔가 이제 자료 분석을 한다거나 내지는 그래프 분석한다거나 그런 문항이 나왔던 거를 조금 따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3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나와갖고 나 약간 뻥튀기 된 느낌이라서. 근데 올해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가 올해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정도 기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마 결과에서 보일 거예요. 아마 작년에 아마 시험 보고 만점자 꽤 나왔을 거고 그 만점자들 중에서 아마 합격자 선발하는 게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지필시험에서도 조금 선별이 됐을 거기 때문에 꽤나 효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내년에 아마 출제하실 때도 좀 참고하실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응용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온다. 단순 지식 문항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80% 이상, 근데 올해는 한 30% 미만 정도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개념을 적용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항들이 조금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떻다는 건지, 연대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둘 다 나와서 분석을 2개 따로 해드릴 건데요. 객관식부터 일단 봅시다. 20문항이 나왔고요. 개념, 영역별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사실 원래 이제 세포학을 하나로 묶어주기는 하는데 구조학이랑 대사학이 워낙 내용이 달라서 갈라드렸고,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 동물생리학, 원래 세균 바이러스가 이제 분류 쪽에 들어가는 게 맞기는 맞는 건데 이게 약간 개념적으로 좀 독립된 단어를 많이 작동하다 보니까 따로 뺐고, 식생분제 묶어서 제가 보통 이제 일반생물 9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리죠. 그 중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앞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동물생리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요것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원래 연대 같은 경우는 분자생물학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좀 동물생리학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긴 하고,
동물생리학과 분자생물학을 조금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막 아주 치중된 건 아니라서. 다른 대학교는 막 절반 정도가 동물생리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리학 여기에 이제 포커스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분석은 알겠는데 쌤 단순 지식 결과점 뭐야? 원인 분석 뭐야? 막 응용적으로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분류해드린 이 카테고리가 이제 어떤 문항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올해 나왔던 연대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 인간적으로 밑에 보기는 뺐습니다. 요거는 수업 들어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유형만 보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순 지식 문항이다라고 할 때 제가 식물 문제 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단순 지식 문항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단순 지식 문항이 제가 지금 분류한 걸로 따른다고 하면 한 5문항 나온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 5문항의 단순 지식 문항이 쉬운 문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지식 문항에서 묻는 지식도 좀 어려운 거. 저랑 파이토크롬 정리할 때 제가 식생분진 수업할 때 딱 한 번 파이토크롬 자세히 정리해드리고 많이 힘들면은 그래프 같은 건 좀 빼더라도 대략적인 흐름은 좀 봤으면 좋겠어. 해서 제가 파이토크롬 A, B까지 구분해드렸던 건데 그 파이토크롬 문제가 조금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리했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건데 제가 앞에서 티저로 드렸던 거. 요 에티올레이션 있잖아요. 요게 연대가 5년 연속 출제 중 보기로 나오건 아예 문제로 나오건 저 에티올레이션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나 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안 나왔었어요. 근데 작년에 문제가 워낙에 쉬웠다 보니까 이걸 언급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그 작년에는 그냥 호르몬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티올레이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에티올레이션, 디에티올레이션 정리 좀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도 지금 보시면 파이토크롬 작동 방식을 조금 자세히 아셔야 되는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 요거는 일반 생물학 교재로 풀 수 있는 거는 요 정도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요 밑에 거 정리하시려면 식물생리학 보셔야 되고 우리 식생분해 때 하긴 했었고 그래서 전공 부분에 대한 개념 좀 정해 드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식생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샷이니까 그거 한 권으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생물학 플러스 심화를 넣어놓은 교재이다 보니까 우리 교재는 있는 건데 캠벨 교재에서 식물 부분만 봤던 분들은 엄청난 배신감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아마 캠벨만 준비했던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단순 지식 문항이었던 거.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교재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책만 보면 풀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이게 단순 지식 문항인 거고 연대에서 올해 한 5문항 정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일 많은 패턴이 요거였던 건데 제가 요거 나오는 거 보고서 좀 문제를 신경을 쓰셨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는 내용이시죠? 근육세포 산소 적을 때 젖산 발효한다. 근데 뭔가 상황을 인위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달라질까? 요렇게 문제가 나온 거. 요게 제일 많은 패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작년에도 이 비슷한 문제를 한두 문제 내서 제가 작년에 풀이해드릴 때 요 문제가 조금 변별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요 유형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어졌죠. 쌤 그냥 이거 외울까요? 안 통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외워가지고는 적용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저랑 수업할 때 항상 했던 거 외우는 거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은 암기지. 근데 좀 알고 외워라. 이해를 하고 외워라. 그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 이게 생물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항이 제법 나왔습니다. 광합성도 하나, 세포호흡에서 한 2문항 나왔고 분류를 좀 볼까? 분류를 보면 기억이 나려나? 세포 제가 광합성 하나 세포호흡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구조학 같은 경우에도 막수송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요. 유전학 같은 경우도 유전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부모가 유전장애 뭘까?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게 원인 분석 문제를 제가 넣어드린 거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결과 예측 문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라서 결과 예측하는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 달라진다.
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응용 문제로 좀 나왔던 거고요. 원인 분석 문제는 근데 솔직히 이거 내가 원인 분석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쌤.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문제 분석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원인이 될 수 있는 과정만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본질은 뭐냐면 세포호흡 과정에서 CO2 방출 단계가 어디니? 요거 묻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이 해드리니까 뭐 저거 쉬운 건데 느낌이 드시겠지만 시험장에서 본인들이 이걸 보시고 아 CO2 방출 단계 어디냐고 라고 하는 게 문제 분석 능력이에요. 그거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신 분들은 쉽게 해결됐을 거지만 방사성 탄소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황하면 안 풀리는 문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험장에서 쫄면 될 것도 안 돼. 그래서 방사성 동에서 선생님이 생물 시간에 탄소 방사성은 14를 쓴댔는데 13을 썼네. 안 배운 게 나왔네. 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저기 13이건 14건 됐고 필요 없고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CO2 발생 단계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요것만 분석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책에는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책만 외워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 적용 문항이다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결과 예측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 상황을 좀 줬잖아요. 온도에서 낮췄을 때. 사실 우리 많이 아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막의 유동성과 관련된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를 조금 유형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존하고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개념만 잘 정리하면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서 묻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적용도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된 거를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출제 비중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대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응용 적용 문제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절반 정도. 그쵸? 그래서 연대가 이제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학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연고 한번 시험 삼아 보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연대가 약간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쉬워 보이고 싶진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대, 약대 시험 보면 저도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연대학대가 올해부터 시험 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미 미래캠하고 일반 생명계열은 문제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시험 문제가 또 다르게 나올 건지 아니면은 어딘가와 문제를 겹치게 할 건지를 올해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건데 문제는 미래캠이랑 똑같이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거기는 시험 범위가 워낙에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쓸 거면 여기 쓸 것 같단 말이죠. 그기 염두해가지고 좀 난이도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 이렇게 4가지 정도 분류가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년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나 그냥 학원도 됐고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정리할래요. 했던 분들 시험장 가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원 다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겠다 싶으시면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주관식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주관식이 8문항. 제가 작년 거 경향 분석해드릴 때 8문항 나왔는데 심플했습니다. 4개가 서술형이고 4개가 단답형이야. 근데 올해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서술형도 지금 보시면 유형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빈칸 하나 보이시죠? 단순 지식 서술 안 나와요. 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삼투에 대해 설명하시고 작년 문제입니다. 고대 문제긴 한데 내지는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뭐 있었지? 연대에서 서술형으로 나왔던 거? 삼중 반응 설명하시오. 안 나왔어요. 올해 그런 거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 하나만 주관식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 지식 문항은 없어요. 대신에 항목별 정리는 뭐라는 거며 비교 대조 문제는 뭐라는 거며 단답형은 솔직히 이거 빈칸 채우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요거 생화학 한 문제가 분자생물학 요거 한 문제가 뭐냐면 주관식 1번이 그거 나왔어요. 내가 맨날 얘기했던 거. PCR 준비물 뭐 있지? 그거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5개 쓰는 거, 단답형인 거죠? 그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의 단답형 하나, 나머지 하나는 빈칸 채우기 마지막 문제. 나 이거 읊어드릴 수 있어. 중성지방은 무엇과 무엇의 에스테르 결합을 이루어준다. 채울 수 있겠죠? 그거 단답형 한 문제. 요거 2개는 점수 가져가라 라고 준 거 같긴 한데 PCR 준비물은 조금 헷갈렸을 수도
나는 없다고 봐. 그거 우리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나머지 문항을 아마 변별력을 조금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항목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문항이 이거랑 이 밑에 거 하나 나왔던 건데 전구체 mRNA에 이루어지는 변형이 아시겠지만 세 개입니다. 캐핑하고 꼬리다 붙이는 거하고 스플라이싱. 그중에 두 가지 얘기하라고 하니까 요거 저는 캐핑이랑 꼬리 붙이기일 것 같고 그거의 모디피케이션의 기능 세 가지 내가 5캡 붙이는 거 세 개, 3꼬리 세 개 줬잖아. 그거 잘 접목하셔갖고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이게 세 가지 이상 기술해라고 하면 답변하실 때 첫째 어쩌고 둘째 어쩌고 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항목별 정리. 그러니까 쭉 한 가지 개념만 서술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는 몇 가지가 있다. 방방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 문항이 한 두 문항 정도 나왔다. 나 또 하나 요거 밑에 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밑에 거 염색체 9조 이상 돌연변이 4가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뭐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주관식을 정리하시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알아. 공부 많이 해서 알 거야. 근데 그 아는 거를 시간 안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칸이 있긴 한데 거기 번호가 써 있지는 않아요. 나 솔직히 얘기해 줄게. 나도 수험생인 척은 해야 되잖아. 나 한 칸 밀려서 솔직히 주관식 쓰다가 근데 그냥 냈어요. 나는 어차피 안 붙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게 문제가 저 24번부터 좀 밀렸거든요. 근데 그냥 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험생이 나처럼 했으면 큰일 나지. 빨리 바꿔야지. 그쵸? 근데 칸이 있는데 번호를 내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정리해야 되는 문항이 한 두 문항. 연대는 그래도 내가 학생들한테 경향 분석해도 조금 마음의 부담이 덜하는 게 그 시간이 부족할 리가 절대 없어. 3시간이 부족할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 안에 좀 깔끔해 보이게 채점자가 봤을 때 깔끔하다. 명쾌하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게 좀 답안 구성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고 비교대조 문제 지겨워 그렇지 않아? 이거 너무 많이 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나왔다고 우리 친구들 필 꽂혀가지고 VMAX, KM 그거 아니 얘기해도 말리지는 않겠는데 문제에서 묻는 걸 좀 잘 봐야 돼. 작동 방식 대조하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붙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쓰셔야 되는 거예요. KM, VMAX 기껏 써놓고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 쓰시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한 문제짜리였기 때문에 작동 방식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VMAX는 KM도 이렇다. 뭐 이렇게 하시면 적합했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게 진짜 마지막 문제였어요. 마지막 주관식 문제. 요거 한 문제. 지방은 뭐랑 뭐 사이에 무슨 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단답형, 빈칸 채우기. 이렇게 이제 연대는 주관식이 준비가 됐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변별력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이건 다 썼을 거야. 이거 틀렸어. 나한테 말하지 마. 요거 아마 답안 작성에서 조금 갈라졌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중간에 그 3초 문제 나왔었어요.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하고 저장액에 넣었을 때 원형질이 분리되고 안 돼요. 그 차이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 질소노폐물 정리, 종류별로 정리해야 되는 거 나왔었고 그래서 뭐 어려울 건 없는데 답안 정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됐을 거다. 그래서 경향분석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객관식 일단 작년보단 무조건 어려워졌고 유형도 단순지식 문제는 많이 줄었고 알고 기억한 친구들이 유리한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거 안 먹혀요.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당장 외운다. 요건 안 먹히시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난감하실 거예요.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과정을 기억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되십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건데 현장 체감 난이도가 크게 증가했을 겁니다. 제가 시험장 나올 때 들었던 그 얘기 중에서 루비스코 뭔데? 이걸 들었어. 그래서 아마 학생들 느낌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금 더 강하게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당황한 나머지 원래 갖고 있는 실력만큼 발휘가 안 됐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시험장에 약간 그 온칠기삼이라고 약간 그 운의 칠이 약간 좌지우지가 되는 부분인 건데 문제가 좀 예상보다 어려워지면 좀 손해를 보는 친구들도 간혹 생기죠. 그래서 심하게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이 정도만 떨어지면 될 텐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약간 변수가 생겼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식도 유형을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타임어택은 없을 거라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걸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하시는 방법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도 해라. 그리고 그게 이제 달달달 외우는 거 내지는 반복하는 게 너무 지겨울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를 이것저것 좀 다양한 형태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관식 답변하실 때 항목별 문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개념 관련돼 있는 게 3가지인지 4가지인지 이걸 5개로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또 세분화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조금 사고를 확장해서 준비를 하시면 연세대학교 생명계열 편입 준비하실 때에는 한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이제 올해 말쯤에 26년 12월쯤에 시험을 봐서 연대나 고대를 합격하고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연대나 고대는 이제 의학계랑 비교했을 때 준비할 게 좀 적긴 합니다. 근데 아주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대비가 되시려면 특히 주관식은 좀 시간을 오래 여유를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너무 여유 갖고 있다가 막 7월, 8월 이때 나한테 와가지고 3월에 올 걸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좀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래야 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 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참고하셔서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출제경향 해석 마무리하겠습니다.